교직 경력 한 35년. 요즘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남들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것은 뭐 입시 위주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결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교육자 집안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저의 부모님과 같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버지 편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저의 조촐한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옆에 있는 김정우 선생님과 같은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직 경력 한 35년 그리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김정우 선생님 아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 부모님을 모신 이유는 시대가 변했지만 30년 이상 저를 포함해서 두 아이를 키우신 아버지로서의 입장과 교단에 있으시면서 선생님으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셨는지 생각과 경험을 시청자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여쭤볼 게 있는데 30년 이상 교단에 있으시면서 아버지가 처음 부임하셨을 때와 지금 퇴직을 앞두시면서 수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간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런 변화 속에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교육 문화 분위기나 이런 생각하는 관점들이 시기별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옛날로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그래서 교육정책이 수없이 변했다고는 했지만은 사실 교육정책은 변했어도 교육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교권이나 또 학생 인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지만 그 교육 규제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그런 기본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남들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그것은 뭐 입시 위주 때문이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물을 접하고 접근하고 생각하려는 그런 교육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성교육이겠죠.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어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먼저 한번 흐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지금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의 이런 교육 문화 분위기가 부임하셨을 때랑 비교해서 봤을 때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예전에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다 똑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바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부모의 입장, 또 학생의 입장, 교사의 입장,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어떤 사태를 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좋은 일에 좀 휘말려 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교육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점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성적인 거, 인간적인 면이 좀 결여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교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세대별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양한 이제 아이와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그렇게 변화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선생님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기르셨던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입장의 마음가짐은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게 교단에 들었었을 때는 학생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또 학생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직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아이 그리고 학생들 다 내 자식 같다라는 또 내 자식같이 키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덧입혀진 것 같네요. 저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보통 사람으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마음으로
지도를 했고, 또 사회생활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을 중시해서 어떤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과 그 원만한 그런 인성, 성품을 갖기 위해서 또 유머러스한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어떤 질서가 있고 예의 범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할 때도 식사 내에서 가장 연장자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못 들게 했었고, 그리고 항상 동네 사람들을 보았을 때 10번을 만나면 10번 다 인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저도 아이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뭐 인사를 한다고 손해보는 건 없고, 오히려 인사하는 쪽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러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다음에 너희들이 누군가를 지도할 때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좀 가르쳐라 라는 차원에서 그런 점을 많이 본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런 질문의 대답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30년간의 교육을 있으면서 인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인성적인 부분을 유독 더더욱 강조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성적인 면을 강조한 이유는, 물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대부분 그 학생들이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결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좋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결혼을 하고,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가끔 연락 올 때 보면은 고민들이 많고, 그런 인성적인 면, 그런 데서 좀 무너지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는 좀 못하지만은 예의 바르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건전하고 또 행복하고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 학생들이 절실하고 꼭 느낄 때 그때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좀 인성적인 면을 길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었을 때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자리 잡았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지갑에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어떤 입니다.